여기서 받아서 넘기면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적었던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실제 구매 단가보다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 구매한 금액보다 정말 조금만 낮춰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제 기억으로는 7, 8년 전에 기준 단가를 정해줬어요, 세관에서. 네네. LCL이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의류, 네네. 의류만 기준 단가를 다 정해줬어요. 공산품은 사실 기준 단가가 없어요. 제가 뭐 사용한 컵이나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산품들은 없는데 의류가 너무 수량도 언더밸류 치고 들어오고 단가도 너무 낮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잖아요. 네네. 그럼 세금 혜택을 그 이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쵸.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목록 품목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밀수라고 하잖아요. 수량 누락되고도 밀수예요. 100개를 신고해야 되는데 99개 신고해서 그럼 한 개가 밀수가 되는 거예요.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수입을 했는데 실수를 했는데 뭐 폐기 대상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건 어떻게 되는 절차예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폐기만 해도 다행인 거죠, 사실. 폐기만 해도 다행이죠. 네, 사실 금액이 크거나 뭐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미테이션 기준이 있어요. 이게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조사 의뢰 대상이에요. 조사. 예, 조사 의뢰 대상이에요. 근데 그 이하 물건들은 사실 폐기를 많이 해주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재량이에요. 사실 뭐 컵 이게 뭐 스타벅스에서 들어왔다고 하면 이게 100만 원 이상치의 물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조사는 아니고 정말 명품이 들어와서 뭐 롤렉스 시계나 이런 거 한 점만 들어와도 바로 조사되고 그런 식이죠. 이제 누가 봐도 고가의 명품이라고 하면은 폐기 대상에서는 제외되죠. 조사를 받아야 조사 의뢰를 네. 들어가고. 그럼 조사 의뢰가 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해서 감정을 올리죠. 진품이냐 가품이냐. 예, 물론 가품이라고 보면 되죠. 그쵸. 뭐 법률사무소, 특히 이제 김현장 법률사무소 이런 데다 올려서 가품이라고 내려오면. 그 김현장으로 가요? 그렇죠. 저희 나라 명품 거의 다 김현장에 있죠. 그래요? 예, 김현장으로 가서 이제 이미테이션 내려오면 가품이라고 내려오면은 이제 소환을 하죠. 가주분을 소환을 해서 조사과 올라가서 네. 변호사 대동해도 되고요. 예, 같이 올라가서 조사 성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죠. 재판도 받아야 되고 너무 금액이 엄청 크다고 하면은. 가품하지 맙시다. 저번 때 광주 갔다 왔는데 심천도 마찬가지고 이 짝퉁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요즘에는 짝퉁 수입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번에 이제 수입 관련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관세사와 포워더의 차이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관세사는 수입 신고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게 관세사죠. 그리고 물건이 들어왔을 때 세율이나 그리고 이렇게 통관 절차 어떻게 진행해야 된다고 그런 걸 이제 해주는 게 관세사고 수입 신고 대행을 해주는 게 관세사. 쉽게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포워더는 그뭐 포워드는 설명하세요. 토스. 저희는 우선은 그 목록 신고랑 그 다음에 그거 화물 운송 대행. 정확하게 좀 정리하면 포워드 업체가 이제 물건을 이제 배대지에서 짜가지고 선적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포워드사가 이제 인계한 다음에 하역 이후부터 이제 관세사 쪽에서 이제 통관 절차들, 서류 절차들 하고 세금 같은 거 계산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을 해주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근데 것 모든 같아요.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시는데 포워더와 그 통관사를 잘 몰라요. 네,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이제 포워더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의 적재 화물 신고, 적하 신고랑 그 다음에 들어와서 수입 신고 진행하는 거는 목록 신고 이 두 가지만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한국 들어와서 실제 운송되는 거 위주의 핸들링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작업을 완료하고 그다음 택배사 인계까지 그 이후에 그 외적인 수입 신고권은 전부 관세사 쪽으로 저희도 이제 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가 가장 중요하더라고. 그렇죠. 네. 관청과의 직접적인 일들은 관세사 쪽에서 그렇죠. 하니까 네, 그죠. 보는 거니까. 그러면 또 질문이 있었어요. 이 유튜브 이게 하시는 분들이 막 왕배돼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왕배돼지가 도대체 뭐예요? 왕배돼지가 그러니까 직접 저희처럼 다이렉트로 TY랑 거래하고 다이렉트로 또 관세사랑 거래하는 거를 왕배돼지라고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잘 정확히 모르겠다. 글쎄요, 저희는 저희 업계에서 왕배돼지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음. 없답니다. 이거 어디서 창조한 단어죠 이거?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창조하신 단어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다이렉트로 진행하는 거를 아무래도 왕배돼지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낙가마라고 하죠 낙가마. 그 부분도 설명 그냥 직접 해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그 중국 현지에서 창고를 갖고 있지만 물량이 어느 정도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 여러 명이 합쳐서 연합 컨테이너를 짠다고 그래요. 걷어서. 그래요, 걷어들여서. 그 컨테이너 안에 여러 업체 물량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LCL처럼 한 개 컨테이너에 30집 물량이 실렸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도 그렇게 되는 거죠. 30집 물량이 실렸을 때는 연합 컨테이너라고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합 컨테이너가 아니고 직접 저희 물량만 채워도 올라올 수 있는 정도니까.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왕배돼지가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컨테이너 하나를 어쨌든 다 짜야 물류가 이제 최적화되니까 짜긴 짜야 되는데 물동량이 적은 배돼지가 많아요.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도 되게 많은데 거기서는 한 컨테이너를 다 못 채우니까 여러 배돼지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컨테이너를 짜는 거죠. 그 그래서 연합은 최종적으로 낙가마가 다이렉트로 이어줘요. 그게 왕배돼지 같아요, 제가. 그거를 물건을 짜주는 사람이 왕배돼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저도 사실 많이 궁금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아마 왕배돼지 아닐까. 그리고 가격 차이가 왜 많이 나냐면 물동량이 적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단가 방면에 있어가지고 낙가마가 끼다 보니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 최근에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싸냐. 배돼지를 되게 이제 유튜버들이 얘기를 해요. 여기저기 많이 써봐라. 그래야 이쪽에 몰릴 때는 내 거가 늦게 들어올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많으니까 많이 걸쳐두고 병렬로 많이 사용해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조금 반대예요. 조금 반대고 차라리 조금 물동량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캐파가 있는 배돼지를 선택을 해서 그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배돼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원죽구 사장님 말씀했지만 한 컨테이너 뭐 두 컨테이너 이 정도는 원래 물동량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한 컨테이너 채웠으면 반 컨테이너 남았다. 다음날 다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오차가 생기더라도 하루 오차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돼지를 골라서 쓰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수입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원산지 표시사항 등 한금 표시사항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 진짜 주의해야 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일단은 모든 수입 일반 신고했을 때 사업자 통관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 있어야 돼요. 원산지 표기. 원산지 표기 이건 100%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상한 시장에서 뭐를 구매했는데 메이드 인 이태리가 붙거나 메이드 인 저펜이 붙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는 라벨도 가끔 나와요. 그 세탁 라벨 쪽에 그런 건 무조건 떼고 보내셔야 돼요. 원산지 부분도 중요하긴 하죠.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원산지가 없으면 들어가서 원산지 보호 작업하면 돼요. 돈 주고 보호 작업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갖고 보내는 게 뭐 인증권, 뭐 왕구 예를 들어서 왕구, 식품 검역, 식기류나 뭐 젓가락이나 뭐 이런 것들 그게 제일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표권들 모르고 막 보내는 사람들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리고 인증권들은 받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색상별로도 다 받아야 되고 모양별로 받아야 되고 왕구도 똑같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봐야죠. 통관이 좀 힘들고 이제 검역을 들어가도 정밀 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하고 시간도 만만치 않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까다롭다고 봐야죠. 결국엔 이제 세 가지 법이 지금 나왔는데 이제 어린이 보호 특별법하고 그 어린이 제품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법, 식품에 해당하는 식기류도 입에 닿는 것들을 이렇게 컵에 닿으면 이것도 식품법을 따릅니다. 이 용기 자체도. 그래서 이런 것들 KC 인증권들이 있는데 인증이 필수인 건지 모르고 전자제품이라는 걸 들고 올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증권들이 저희도 관세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품목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희도 모르고 바뀌어 있어요 법이. 뭐 6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고 보면 돼요. 최근에 뭐 특이한 사항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혹시? 물놀이용 같은 거. 물놀이. 예. 네네. 그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른용이라고 해서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이제 더워지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튜브 같은 경우 다 걸려요. 어린이용품 무조건 걸리고 어른이 쓴다고 해서 어린이용품 안 걸리겠죠. 근데 공산품이 걸리죠. 공산품이 걸리고 그러니까 안전인증. 안전인지. 예, 공산품 안전인증이 걸리죠. 그런 부분이 되게 주시를 해야 되죠. 튜브 저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최근에 바뀐 거다 그죠? 예. 최근에 바뀐 게 이건 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근데 이게 잘 몰라요. 다 근데 어린이용이 아니라고 해서 14세 이상 무조건 받아와서 어른들 거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어른들 거예요. 근데 안전인증 대상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법도 계속 규율이 바뀌니까 네. 수입할 당시의 기준으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는 그렇죠. 필요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네요. 그건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대신 물어드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려요. 좋습니다. 지원해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궁금했던 게 식기류는 수입하게 되면 식검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서 받는 건지 절차와 사이즈 컬러별로 여러 가지 구성품이 있다면 대략적인 금액이 궁금합니다. 수입해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배대지 연결된 관세사 사무실에서 관련 기관에 신청해서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관 전에 본인이 직접 관련 기관에 신청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식기류를 나중에 기회 된다면 사입해서 팔아보고 싶어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좀 길긴 한데 네,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무조건 수입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입을 할 수 있는 건 수입량은 필정이 있어야 돼요. 사업자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고 하면 A라는 사업자가 뭐 무역 사업자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받았던 식품 금액을 받은 사업자로만 통관이 가능해요. 그게 아니고 제가 들어와서 받는다고 좀 어려운 시간 오래 걸려. 그걸 갖고 와서 그 사업자가 있을 때 들어왔을 때 금액을 신청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금액대행이 따로 있어요. 금액대행 업체가 이제 관세사처럼 따로 있는데 그 걔네들이 이제 식약청하고 스케줄을 잡죠. 물건을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물건을 보고 사진을 찍고 샘플도 채취해가고 색깔별로도 보고 모양별로도 보고 다 보죠. 품목도 이게 그 수치를 따지죠. 방사능이나 뭐 들어가서는 안 될 물질들 방사능도 보는군요. 다 보죠. 요즘에 좀 금액은 제가 몰라요. 제가 금액은 모르고 이제 금액은 커요. 사실 이게 품목별로 좀 클린데 기한이 길게는 4주까지 봐야 돼요. 4주 들어왔을 때 정밀 들어가면은 그리고 불합격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정말 공장에서 찍어냈더라도 이게 검출되는 게 저희가 알 수 있는 성분이 모르잖아요. 저희는 화주분도 그렇고 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그게 위험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항상 몸에 닿는 먹는 걸 그걸 요즘에 되게 강력하게 보니까 좀 어렵다고 봐야죠. 처음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해야 하던 업체가 아니면은 들어와서 통관이 돼서 계속 해오면 상관이 없어요.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매번 들어올 때마다 또 모양이 틀리다 매번 받아야 돼요. 상품군이 추가되면 무조건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사실은 식기류라고 하면 그렇지만 인테리어 용품이라고 또 취급을 해서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네. 그런 저희도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인정을 안 해주죠. 세관에서는. 세관에서 인정은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뭐 DP해 놓는다고 해서 다 장식용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한두 번이라죠. 그런 경우가. 저희 관세사에서 한 건이고 이쪽에서 한 건, 이쪽에서 한 건 수십 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취부가 될까요? 화분은 그냥 들어가도 돼요. 걸리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관없잖아요. 네, 이런 건 상관없죠. 이게 말 그대로 입에 닿는 것들, 입에 닿는 것들 이제 식품위생법에 다 걸리니까 뭐 빨대나 컵이나 이런 것들.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 상관없어요. 용도가 화분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보이는 게 식기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네. 컵이다. 네. 용도에 상관없이 누가 봐도 컵이다 네.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야죠. 이게 애매한 게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지로 볼 때 이게 식기류에 포함이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을 하면 식기류 검품을 받아야 됩니다. 뭐 그런 판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제 대행으로 이제 배대지에다 이제 구매 대행을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1688 결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상품 매입 자료는 결제 카드로 결제 금액에 대한 매입 자료로 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결제 대행을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실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계좌이체를 하실지 아니면은 요건만 결제를 해주세요. 저희가 따로 뭐 계좌이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건 가능하지만 수입 대행을
결제대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익대행은 저희 회사에 돈이 꽂혔을 때 저희가 은행 가가지고 무효송금으로 인해가지고 화주분한테 돈을 찔러줘요. 그럼 그분이 그 물품을 저희한테 전달을 하고 나서 저희 사업자로 다시 수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받았을 때도 저희 사업자로 받고 나가지고 넘겨주는 게 수익대행이에요. 결제대행은 순종 결제만 해주고 물건 출발만 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물건을 결제해서 여기 갖다 줬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배송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수입 대행이냐 진짜 결제만 끄어주는 거냐 이거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1688에서 상품 선택 후 중국 계좌가 없어가지고 결제 대행을 통해 처음으로 수입을 했습니다. 네. 결제 대행지를 통해 수수료까지 입금해서 1688 물건을 구입했는데 배대지에서 전화 오면 입금하고 통관사 영수증 날라오면 입금하고 부피가 커서 경동택배로 이관되니까 또 입금하고 그래서 상품을 수입한 다음에 로켓그로스에 넣어서 판매하게 되었는데 매입 자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들더라. 궁금해지더라. 매입 자료는 본인 사업자로 받으셨잖아요. 세금 지불했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일단은 매입 자료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수입 필증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과세사님한테 따로 요청하시면 돼요. 그걸로 매입 자료 사용하시면 충분해요. 역시 깔끔한 정리. 자, 경동택배 현금 지급을 했다. 영수증도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빙해서 매입 자료를 끊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선은 그 운송장 번호로 경동택배 그 사이트에서 조회하게 되면은 해당 영업 지점이 나와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영수증 처리해달라, 영수증 발행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사이트를 이용해서 영수증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근데 더 간편한 방법은 번거로우면 그 송장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거를 송장을 영수증처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세무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적격 증빙 자료는 아니지만 그걸로 영수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즉흥 질문 좀 할게요. 이제 서로의 이제 고충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포워딩 할 때의 고충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가장은 서류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 있죠. 서류 부분. 이제 만약 저희는 이제 개인통화고유부가 필수 입력이 기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실제 주문자랑 그 받는 사람이랑 불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쨌든 다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전화도 달라.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런 사례가 가장 많아요. 받는 사람 개인 통화번호랑 이름은 맞아요. 네네. 전화번호가 그 사람 게 아니다라는 게 검증만 뜨면 도용으로 판단돼요. 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전산화로 이 바꿔. 지금 몇 번 바뀌더라고요. 세 개를 다 볼 때도 있었고 두 개만 볼 때도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은 3개를 봐요. 세 개를 다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세관에서 가장 주시하는 게 도용권이다 보니까 어쨌든 개인통화고유부 발급은 관세청 통해서 발급을 받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랑 일치하지 않는 거를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일치한 거를 이제 세관 300팀에서 아예 찍어서 내려오더라고요. 세관은 세관 나는데 이게 하는 역할이 있고 하니까. 이걸 또 풀면 또 악용하는 사례가 많을 네. 거고 또 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일반 작년에 악용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네, 작년에 이 가장 많았어요. 어떻게 됐냐면 배대지 하다가 접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그 DB를 싹 다 뽑아다가 돈 주고 팔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무서운 게 뭐냐면 보이스피싱 쪽으로 간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결국에는 P로 시작되는 개인 통화 거래가 나왔다. 근데 이걸 또 악용하고 어떤 물품이 왔는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 이걸 일단 1차적으로 싹 다 멘트 날리게 되면 아무래도 걸려드는 사람이 있겠죠. 아, 나 이거 지금 좀 섬찟한데 애들이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돼요, 진짜로. 작년에 그 제 수강생들이 그런 문자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통관인데 문제가 생겼다, 전화 달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럼 내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거는 순간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작년에. 저도 있었어요. 한 아, 번 진짜 있었어요? 저는 딱 느낌이 이상해서 네. 찾았죠. 들어가서 네. 어디 뭐 결제가 됐다, 뭐 통화고 네네네. 개인 통화 맞아요. 홈페이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들어가니까 대표번호가 틀린 거예요. 그쪽으로 전화해서 난 결제한 내역이 없는데 무슨 내용이야 하니까 관세사를 건들다니. 나 드신데 이러더라고. 안 눌러줘. 그냥 바로 삭제해줘 메시지. 저도 깜짝 놀랐죠. 이런 메시지.
관세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고충들이 있을까요? 예전엔 들어왔는데 앞전에 똑같은 물건 들어왔는데 왜 이번엔 안 되냐. 나중에 이게 검사가 걸렸어요. 똑같은 물건이 잡혔어요. 뭐 문제가 검역을 받아라, 뭐 안 지키는 대상이다, 이건 폐기해야 된다. 못 봤잖아요. 제가 물건을 앞선 물건을 세관도 못 보고 그냥 저희는 신고 서류만 보고 신고하는 거예요. 퍼닝에서 준 선적 서류만 보고 수입 신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세관도 그냥 화면만 보고 전산만 보고 떨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건을 보지 않는 이상 이 화물이 하루에 정말 많이 들어올 건데 그걸 다 어떻게 하겠냐. 이걸 못 하잖아요. 진짜로 골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제품은 저희가 봐도 문제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른 데 보냈을 때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어주세요. 물류가 물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골 때리는 양반들. 야, 분명히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 아는 사람들. 네. 일부러 밀어 넣는 거잖아요. 네. 네, 일부러 밀어넣는 이런 양반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로 한 번 걸리면 이 사람은 또 없어져요. 그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야. 폐기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돼. 연락 두절. 그럼 골 때리는 거야. 아, 이걸 어떡하지? 그럼 퍼딩도 문제고 관세사도 문제고 니네 다 알고 한 거잖아. 앞전 신고한 얘기 다 보이잖아요. 똑같은 물건이 그 사업자는 야 너 짜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세관은 낀다고요. 세관은. 악질적인 세관에서. 예. 악질 화수가 있어요. 진짜로 악질 수익.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군가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요? 퍼딩이 처리하는 거죠. 관세사하고. 아, 그냥 끌어안고 그렇죠. 그 하주는 몰랐다. 손망 처리하고 이제 일은 그 떨어야 본인이 또 되니까. 저희한테 찾아와요. 이비용 나갔습니다라고 저희. 아, 품바이 하자. 폰파이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고에는 그냥 다 청구해요. 아, 그래 밀어요? 그럼 요즘은 배대지는 어떤 고충이 있을까요? 물량 올려 보내는 쪽도 좀 소화가 안 되고 있고 결국에는 욕을 저희만 먹고 있어요. TY도 솔직히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현실을 알잖아. 인천에 돌아가는 현실을 아는데 근데 네. 화주분들은 물건주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만 돈을 주고 요구하고 하는데. 왜냐면 컨택 포인트가 여기니까 그렇죠, 네. TY인지 뭔지 그거는 모르니까. 조언은 또 TY한테 뭐라 그래야 되고 그렇죠. TY는 어디다 뭐라 그래야 되고 창고에 뭐라 그래야 되겠지. 근데 창고에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개발원에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개발원이 그 결정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개발원한테 항의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도발을 하시는데 저 빨리 그 세관에 전화하셔가지고 빨리 일 좀 해라 이런 거를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십니다. 세간에 100번 전화해도 저 말도 안 들어요. 자기네들도 힘드니까 물량이 이만큼 밀려있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가늠에도 그렇고 못하죠. 이해를 조금 해주시면 좋죠 다들. 어쨌든 지금 야간 개청 일수도 조금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캐파를 늘린 상황이니까 아까 뭐 현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6월 안에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조금 안정기로 들어갈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뭐 그 뒤에도 뭐 물량이 많으면 개청 기간을 계속 늘려서 계속 그대로 캐파를 늘려가면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솔직히 하는 역할들이 다 틀리지만 소비자 화주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 하는지 알아요. 배대지가. 그건 당연해요. 저희가 다 하는지 아는데 오늘 이렇게 딱 자리가 잡혔을 때는 통관사 그리고 관세사분 그리고 저희 배대지 사실은 그런 역학관계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목적도 좀 있었죠. 여기서 받아서 넘기면 여기에서 또 이쪽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가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많이 나눴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제가 또 정리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아마 오늘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있는 실제 있는 현재 상황들을 그대로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좀 기다려주세요. 물건 늦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포워딩사 열심히 하시겠답니다. 열심히 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던 거를 설문지를 작성을 해서 제가 가져와서 모두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건들이 있으면 요청해 주시면 또 한번 재차 방문하든지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